자, 4주차 3교시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자, 4주차 3교시 수업은 여행의 일정표를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작성해 나가는데 어떤 원가도 계산해 놔야 되는 거고, 그쵸? 여행 요금을 갖다 기재를 해야 되니까. 인원수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어느 호텔이든지 자야 되는지,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요런 거 저런 것들 전부 다 작성이 되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고 우선 해줘야 되는 게 의사교환 및 희망사항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응? 요거는 우리가 여행 상품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응? 무슨 이제 기획 상품이라 그랬죠. 패키지 상품. 이거는 누가 주체다? 여행사가 주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주문 상품이 있었죠. 주문 상품. 응? 주문 여행 상품은 뭐 누가 주체죠? 고객이죠. 관광객이 주문하는. 물론 둘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의사교환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획 상품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주문 상품일 때는 여러 번 그거를 기획하려는 소위 행사를 주관하려는 업체 협회라든가 어떤 단체 리더라든가 어떤 총무님 같은 이런 분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사교환을 하면서 그러한 그 원인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이 선호하고 목적에 따라 원가 개선서를 작성을 하고 상품의 가격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결정할 때 요때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여행 시기가 더 중요하다. 여행 시기라고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행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출발하느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죠. 자, 제주도가 됐던 혹은 외국이 됐든 간에 주말을 끼고 여행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이왕이면 주말을 끼고 그래야지만 어떤 그 자기 나온 휴가라든가 어떤 일하면서 이런 것에 업무에 워킹에 어떤 학교 가는 거에 대한 방해를 가장 적게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기는 더 비쌀 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뻔히 다 알지만 주말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여행 상품의 대표적인 공급은 한정돼 있다. 그 순간에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리가 못 만들어지잖아요. 그렇 다면 여행 시기라든가 출발 날짜는 결국에는 그거하고 다르다. 출발 기간, 여행 기간에 따라 다음에 단체 인원수가 따라서 20명일 때와 30명일 때와 50명일 때와 100명일 때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10명일 때 어차피 버스 한 대를 쓰고 가이드를 한 명을 쓴다라면은 10명일 때와 20명일 때와 30명일 때 버스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300만 원이라고 치고 가이드나 200만 원이라 칩시다. 500만 원이야. 10명일 때는 1인당 50만 원 부담되고 100명일 때는 1인당 어떻게 됐어요? 500만 원인데 100명으로 나 5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의 차이가 확 나는 거지 벌써. 상품가 자체가 벌써 5만 원씩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인원수단 다음에 항공사별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CC 다음에 FSC 요건 다 알고 있죠?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 이 LCC와 FSC는 요금이 당연히 다르다. FSC에는 풀 서비스니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냐. 풀 서비스 꽉 차 있다는 거야. 풀 뭐든지 다 해준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은 비쌀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LCC 로우 코스트 어떻게든지 낮은 가격을 형성을 시켜야 되는 저가 항공에서는 가능한 한 요금을 낮추겠죠. 그때 항공료가 떨어지는 것, 즉 항공사별로 요금이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여행 상품을 3박 4일과 4박 5일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필드에서는 여행업계나 이런 데서는 3박 4일과 4박 5일로 보통들이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3박 5일? 그러면 하룻밤은 어디 가서 자지? 4박 5일이어야 되는데 3박 5일이라면 하룻밤 어디서 잔다? 기내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잔다거나 기차에서 잔다거나 배에서 잔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숙박시설인 호텔 같은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이 아닌 데 가서 잔다. 어떤 교통시설에 가서 자는 경우가 태반이다. 비행기, 방금 얘기한 비행기, 혹은 버스, 혹은 기차, 혹은 배. 저 같은 경우에도 안데스 산맥을 넘어갈 때는 2층 버스에 침대 2층 버스 타고 넘어갔거든요. 그 비행기에서 아니 비행기 버스에서 잤거든요. 물론 수탁 비행기와 배는 수탁에 차봤죠. 유람선은 배에서 타는 거고 운송선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차도 당연한 거고. 그러나 버스는 좀 드문 일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버스에서도 자는 일이 있다. 여튼 이렇게 되면 되게 되면
교통시설에서 잠을 자게 되면 숙박시설이 또 1박이 빠지겠죠. 아침 식사도 당연히 빠져나가고 일반적으로 호텔의 아침 식사가 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커피값조차도 비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박 5일일 경우엔 요금이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밤 비행기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프라이스가 자 고객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고객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간단합니다. 이 고객 조사를 쫙 해봤어요. 고객 조사를 막 해봤더니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였냐? 뭐였냐? 가격이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더라. 넘버 원이었어요. 넘버 원.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항공사나 여행사나 어떻습니까? 가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는 없다.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격을 갖다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박 5일이라는 패턴의 상품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기내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3박 5일에 이런 상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의 항공 일정도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 아까 좌석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상 경비까지 항공을 갖다 파악하고 지상도 파악하고 이런 걸 갖다라서 이제 수배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원가 계산을 하고 고객이 좀 맞는 여행 조건을 갖다 일정표를 만드는 거죠. 일정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 테마에 맞게 고객이 원하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테마에 맞게 고객이 원하는 테마에 맞게 상품을 갖다 일정을 만들어. 우리는 저녁 호텔 항상 일찍 들어가고 저녁은 호텔에서 먹고 싶어. 외부에서 먹고 싶지 않아. 호텔에 한 5시, 4시, 5시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 7시쯤 호텔에서 저녁 먹고 그리고 좀 쉬고 싶어. 그렇게 돼요. 오히려 이런 팀은 낮에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텔을 가급적이면 일찍 들어가서 튀고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나 여행을 좀 자주 안 다녀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가급적이면 자주 나오기 힘드니까 시간상 경제상 어떤 여건이 있겠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자주 나오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바로 가급적이면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처음에 초안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초안. 일단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고객한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 다시 그거를 보고 충분한 의사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의사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희망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욕구에 충족해가지고 항상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 고객과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서 상품의 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원가 개선으로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장면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고객하고 어떤 일정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쇼핑을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유 쇼핑을 해주는 게 좋은지 호텔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닌 거죠. 그래서 가기 그 원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다고 칩시다. 제주도 가서 많은 것을 보기 전에 그냥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아침에 출발하는 건 관광을 10시에 출발하는 걸로 그것도 그걸 약간씩 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들을.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일정이 고객들 만족도에 상당히 높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기획상품과 주문상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획상품은 먼저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이잖아요. 미리 여행 소재를 다 결합해가지고 만든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획 상품의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들은 특별하게 여기는 수는 없다. 왜? 주최자가 여행사니까 그들의 테마를 갖다가 저기 했는데 이때는 대신 중요한 거는 뭔 기억이라냐? 대량 구매예요. 대량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 절약이 가능해졌다. 원가 절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성 상품 미리 만들어낸 레이디메이드가 돼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패키지 상품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대량 판매가 가능해요. 처음에는 이러지를 못했거든요. 이러지를 못했지만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런 연유에서 나왔거든요. 즉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소재를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호텔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 거예요. 나 지금 100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올 1년 동안에 내가 니네 호텔 객실을 10,000실을 팔아줄게. 10,000실을 팔아준다는 건 없나? 만약에 300개의 혹시 호텔 객실이라면 1년이면 몇 개예요?
몇 개의 방이 나오는 거죠? 300 곱하기 365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300개의 객실을 갖다가 365일 동안 판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11,000개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11,000개가 안 되는데 내가 1년에 10,000개 팔아줄게. 이거 장난 아닌 거죠. 엄청난 거죠. 1년에 10,000개. 그러니까 1년에 1,000개 팔아줄게. 이 정도만 해도 10%를 팔아주는 거야. 매출의 10%를 차지한다? 와, 대단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대량 구매를 하면서 어떻게 원가를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호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벌써 1년에 10% 이상 벌써 매출을 여기 얘네가 해주겠대. 그럼 그 나머지 얘네들 이제 몇 프로 이상만 팔면 이분 포인트 60%다. 그렇지 했을 때 그럼 나머지 50%만 얘네들이 또 팔면 되거든. 이런 여행사들한테 10%씩 차지하는 여행사 두세 군데가 있다라면 그럼 그 호텔은 혹은 그 여행 소재를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수월하게 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주문 여행은 뭐냐면 이 주문 여행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왜? 고객이 고객이 갖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고객의 욕구도 당연히 다양한 거죠. 욕구가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욕구에 맞춰주려면은 이 욕구에 맞춰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욕구에 맞춰주려면 많은 것들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기획상품은 일단 시장 조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거기에 맞춰서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즉 협력업체와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면 주문 영상품은 그게 고객의 다양성을 다 맞춰주는 것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그래서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여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고객들의 욕구들 이분들하고 뭘 해줘야 된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는 되게 중요하다. 주문 여행 상품에서. 주문 여행 상품은 고객과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줘야 돼요. 원래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포인트가 뭔지를 해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내다. 협력업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먼저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게 주문 여행 상품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하게 될 경우 목적이 확실하게 뭔지, 테마가 뭔지,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도 확실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공이 가능한지 좌석이 가능한지 갔다 올 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호텔이 숙박이 또 가능한지도 같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찾아내 줘야 된다. 자, 기획상품은 이게 좀 변도리가 있어요. A 호텔 보통은 동급이라고 하거든. 동급. 그렇지만은 이 주문 여행 상품은 거의 찍어요. 호텔을 딱 확정을 해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호텔에 그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여행사.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자, 기획상품은 상품을 갖다 여러 계절을 만들어요. 상품을. 기획상품은 100만원짜리, 8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그래서 고객이 보고선 선택을 하는 거거든. 기획상품은요. 기획상품은. 그렇지만 주문상품은 그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거든. 예산이. 우리는 100만원짜리로 만들 거야. 거기에 따라서 상품이 우리는 만들어줬으면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호텔은 어느 수준을 해야 되는지, 항공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소위 해서 아까 얘기한 LCC를 써야 되는지, 혹은 FSC를 써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건지, 특식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건지, 특식은 한 번 정도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분들의 여행 경험의 유무는 어떤 거에 따라서, 그래서 경험이 되게 많다, 혹은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안내인을 배정할 때도 상당히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안내를 하지만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굵직굵직한 아주 중요한 것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오히려 설명을 더 귀찮아하는, 혹시 방문하는 행사하는 그 지역에 벌써 갔다 왔던 곳이다 여러 번이나 그랬더라면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장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의사항, 지금까지 어떤 전반적인 걸 봤다라면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유의사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구매 취향에 맞춰줘야 되고 고객이 출석 전 시금시간. 제가 최근에 어느 단체한테 8월달에 몽골 다녀온 단체예요. 이 단체한테 몽골을 갔다가 4박 5일로 갔다 왔어요. 4박 5일이면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베트남을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베트남 하노이 북부 쪽에 3박 5일 패턴으로서 상품을 갖다 제출을 했더니 그러지 말자. 출발 시간을 갈 때도 오전에 인천에서 출발하고 올 때도 오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4박 5일 여정을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안을 갖다 드린 거예요. 초안에는 3박 5일로 갖다 드렸고 그랬더니 우리 4박 5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도착 시간이 이제 왜 밤에 오는 게 싫다. 새벽에 도착하는 게 싫다. 차라리 여기서 아침에 갔다가 거기서도 아침에 와서 거기서도 오후에 도착하고 여기도 오후에 도착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용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기 출발, 심야 도착은 피하는 것이 당연히 피하는 게 좋다. 이분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선호하는 교통기관을 찾아야 돼요. LCC로 할 거냐, FSC로 할 거냐. 다음에 비행기 갈아타는 여정이라면 가급적이면 갈아타는 여정은 상당히 없어야 되진다. 경유하게 되면 항공료가 싸지는 경향이 있어서 싸지기는 하지만 그걸 또 싫어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시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가장 편안한 마지막 날이 바쁘면 힘들어요. 왜? 여독이 쌓여 있거든. 여행의 피로도가 쌓여 있는 점점 그럴 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 거리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여행 상품을 찾아 인천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첫날 아예 부산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다음엔 대전을 갔고 대전에서 다시 어디 뭐 천안으로 오고 천안에서 서울로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천에서 나가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부산 내려갈 땐 좀 힘들겠죠. 그러나 점점 마지막 날 아주 편하겠죠. 이동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가급적이면 편안한 일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호텔은 객실의 고급화보다는 호텔의 고급화 즉 라운지가 호텔의 로비 라운지가 더 화려한 더 특별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좋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되게 예민해. 똑같은 4성급인데 똑같은 5성급인데 호텔보다는 방이 되게 럭셔리하게 돼 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로비가 럭셔리한 것을 상당히 선호들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쉬고 싶어하는 손님들, 응? 또 신혼부부들, 또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가 좋다? 예, 객실의 고급화가 좋다. 자, 이것도 결국엔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행 가는 대상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호텔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식은 호텔 내에서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게 불편해요. 아침에 보통 밥 먹고 나면은 화장실에서 볼일들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뭔가를 화장실이나 호텔 객실 계속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록 호텔은 조식을 하는 게 좋고 무리한 스케줄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 하루엔 10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밤늦게 들어가면 상당히 싫어한다. 그래서 쇼핑과 자유시간은 거기 자유시간에 우리 또 뭘 많이 해요? 선택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고 선택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정보를 갖다가 선택 관광 정보를 갖다가 옆에다가 고지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쇼핑 또한 적절하게. 어차피 쇼핑도 먹고 자는 거고 보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 쇼핑도 뭘 차지한다? 관광을 차지해요.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은 것도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쇼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절과 시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수기 때는 제2의 교통편 대안을 갖다가 정신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무엇을 이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코스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더 중요해요. 호텔의 위치예요. 호텔의 위치. 비즈니스맨들은 호텔이 다운타운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곳이 좋겠죠. 그러나 리조트기 관광지 휴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식사 또한 다르다라는 거죠. 아침 식사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비즈니스맨들은 가볍게 그러나 여유 있게 쉬러 간 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좀 무겁게 이런 것들을 또 그거에 따라서 호텔의 위치 정답. 다음에 볼 것과 할 것, 즉 체험할 것들. 체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당히 적절하게 맨날 체험만 할 수도 없고 맨날 보기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해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일정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 미리 이게 되게 중요해. 사전에 납득시켜라. 얘기 안 하면 또 깨져요. 일단 내가 전문가한테 맡긴 이유가 뭔데 이런 것 때문에 맡긴 건데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이걸 어떡하냐고. 내일 힘들다고 일정을 수정하자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미리 출발 전서부터 얘기를 해줬으면 미리 조율됐으면 다 각자 가기로 했던 이 회원들이 아니면 여행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항상 사전에 뭐든지 납득시키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여행은 연령에 따라서 또 누가 가는지 연소자가 가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린이가 동반할 때 여기에 따라서 객실을 갖다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한다? 객실을 갖다 같이 잘 건지 같이 안 잘 건지. 자, 여기 봤을 때 12살 미만이 소인입니다. 만으로. 그리고 같이 자느냐는 엑스트라 베드만 나오면 되지만 만약에 따로 잔다. 그러면 얘는 소인이 아니라 성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성인처럼 자고 성인처럼 먹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만 2세 미만은 다 무료다. 항공료도 세금만 내요. 세금만 내는 정도 수준이다. 그걸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객실 배정에 상당히 유의해줘야 된다. 연소자가 있는 경우와 연령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가족이 여러 가족이다, 혼가족이 아니라, 그러면 그 호텔에 커넥팅 룸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줘요. 이런 서비스 해주는 게 프로거든. 프로가 보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가 되려면은 커넥팅 룸도 있어야 되는지 같이 파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단체 여행 계획은 어떻게 해요? 단체 여행은 방 배정할 때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방 배정을 미리. 그래서 단체 여행은 미리, 그래서 이게 주문 여행일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흡연자와 혹은 흡연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코를 고는 사람과 코를 고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이 나름대로 구분을 해줘서 방을 배정을 해줘야 되고, 물론 성별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기획 여행 상품은 그렇게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특히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만약에 45인승에 40명이 탄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주문 여행은 회장단한테 얘기하면서 버스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 있게 말이 미리 조치하게 되는데, 기획여행 그게 안 돼. 무슨 얘기냐? 앞자리가 편하거든. 앞자리가 멀미가 좀 덜 나거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 선호들 앞자리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러나 45인승에 40명이 타는데 그게 맘대로 되나? 안 되잖아. 여기서 조율을 해줘야 돼. 예를 들자면 번호표를 나눠줘서 첫날은 A, B, C, 1번, 2번이, 둘째 날은 3번, 4번이, 셋째 날은 4번, 5번,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트위트 사용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혼여행은 당연히 요때 신혼여행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항공 있죠, 항공. 응? 항공을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 골치 아프고, 다음에 객실은 무슨 걸 배줘야 돼? 더블 베드죠. 더블 베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트윈 베드로 해줘봐요. 이것도 큰일 납니다. 트윈 베드로 하게 된다. 그래서 객실을 갖다가 이 신혼여행 거기에 그 특성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 결국엔 꼭 신혼여행을 떠나서 거기에 맞춰서 부부라도 미리 조율을 해주는 게 좋아요. 부부라 그래서 무조건 또 더블 베드를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트윈 베드를 또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튼간에 신혼여행은 가능한 그들 해줘야 되고, 일정상에서는 어떻게 가급적이면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줘야 되고, 허니문은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왜? 신혼여행 하느냐가 너무 힘들었거든. 신혼여행을 하면 너무 힘든데 여행 일정도 너무 힘들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추억을 남길 만한 정도, 인증샷 정도 하게 되고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신혼여행들한테는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정표의 구성 요소죠.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게 가장 필수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여행 단체명이 들어가줘야 되고, 여행 기간과 일시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지, 여행 구간, 교통편, 숙박시설, 식사조건, 관광 일정도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들을 보게 되면 항공은 뭐로 이용하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도시는 어디를 가고, 예약 사항, 현재 사항은, 비용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비용은 성인이 어떻게 되고, 아동이 어떻게 되고, 유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 이 상품은 상품명은 하와이 일주인가 보네요. 이런 거지. 여기는 하와이 일주가 아니라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래 거는 모두 투어 상품인 것 같은데, 모두 투어 상품이 아직 그게 이제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세부네요. 세부를 가는 상품이네요. 위에 거는 하와이를 가는 상품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단체명이 여기는 세부 상품이 되겠죠. 목적지, 여행 구간, 기간 일시.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드는 데서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를 꼭 잡아내줘야 돼요. 고객의 일정표를 다 보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안 가는, 타사에서 안 하는 우리만의 장점 속에다 특전. 우린 이걸 제공합니다. 우린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포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우린 당신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꼭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구나. 요거 상당히 가성비 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열대 뭐야 세부라는 데 갔는데 열대 과일도 좀 넣어주고 거기는 데 갔으니까 어떻게 야 바닷가니까 다이빙도 좀 체험할 수 있게 뭐 장시간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게 이런 걸 갖다 넣어준다라는 거죠. 재밌게. 그래서 좀 그런 걸 해주는 게 좋다. 여행 일정의 이제 기입이 방법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했었잖아요. 어떤 핵심 구성 요소 특정까지 다 줘야 된다. 꼭 고객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기입 방법인 거죠. 일자란에는 어떻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월일 요일을 꼭 기입을 해주세요. 요일 중요합니다. 요일. 그다음에 행선지에는 행상국가 국가를 넣어줘야 되고 교통표는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버스인지 리무진인지 기차를 이제 유람선 항공 그리고 항공 자체는 저가 항공인지 LCC인지 그런 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현재 그 관광객이 있는 곳의 시간을 항상 알려줘야 돼요. 관광객이 있는 곳. 만약 인천에서 비행기 탄다. 그럼 인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노이 도착했다. 그럼 하노이 시간으로서 기재를 해줘요. 일정 비상에는. 즉 로컬 타임이라고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로컬 타임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일정은 이동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넣어주는 게 좋고 식사로는 블랙버스 조식과 중식과 석식에 따라서 호텔식인지 현지식인지 한식인지 기내식인지 기증해주고 가급적인 영위에 메뉴까지 넣어준다면 아주 좋다. 가끔 손님들이 못 먹는 음식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미리 메뉴를 알려주게 되면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린 점심 저녁 때 이러이러한 메뉴들이 일정표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메뉴에 맞지 않는다. 나는 못 먹는다. 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식장 도착해서 메뉴를 알았다. 나 이거 못 먹는데 그럼 그때 좀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식사가 없을 땐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이건 각자가 알아서 해서 오해가 없도록 여행사를 통하면 뭐든지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호텔도 명칭과 등급을 기재해주고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해주고 차내 숙박, 기내 숙박, 선내 숙박 이런 걸 확실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출석과제입니다. 오늘의 출석과제는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닷컴이죠? 아시죠? 오늘 첫 번째 과제는 뭐가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과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첫 번째 과제는 뭐가 중요해요? 상품의 특히 여행 상품의 특성 5가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여행 상품의 특성을 5가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 상품과 주문 상품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요거 2가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